안녕하세요, 강쌤이에요. 오늘은 만보기의 떡집으로 독서록 쓰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하거든요. 자, 그럼 어떻게 썼는지 이야기 먼저 살펴볼게요. 만 가지의 복을 가진 것처럼 부족함 없이 자란 부잣집 외동아들 만보기. 하지만 자기 기분대로 친구들을 대하는 바람에 친구들은 만보기를 욕쟁이, 싸움쟁이, 깡패 만보기라 부르며 피해 다녔어요. 그래서 늘 혼자였고 외로웠답니다. 어느 날 만보기는 집으로 가는 골목길에서 만보기의 떡집을 발견하고선 떡을 먹기 위해 떡집으로 들어가는데요. 주인이 없는 떡집에는 이상한 가격표가 붙어 있었고 각각의 떡을 먹기 위해 미션을 수행하면서 만보기는 친구들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스스로도 달라진 자신의 모습에 기분이 좋아지게 됩니다. 이 책은 우리 친구들이 자신도 모르게 하는 나쁜 말이나 잘못된 습관들을 자꾸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만보기의 이야기를 통해 보여주는 책입니다. 나쁜 말이 왜 습관처럼 튀어나오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자꾸 쓰게 되면 나도 모르게 몸에 배어 습관처럼 나의 생각과는 다르게 튀어나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쁜 습관도 나의 강력한 의지력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재미있는 미션 수행을 통해 보여줍니다. 이쁜 말은 친구들을 어떻게 기분 좋게 하는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이 왜 중요한지도 알게 되는 책이죠. 이쁜 말을 하는 것은 나에게 다시 부메랑처럼 돌아와 행복한 선순환 구조의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재미있는 책이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독서록 쓰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독서록 쓰기 순서입니다. 첫 번째, 마인드맵을 그릴 거예요. 두 번째, 키워드를 뽑을 거예요. 키워드는 꼭 정해진 키워드가 아니고 내가 생각하기에 이 책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키워드로 뽑으면 돼요. 세 번째, 책을 읽고 느낀 점에 대해서 써볼 거예요. 네 번째, 키워드를 뽑은 걸 가지고 질문을 만들어 볼 거예요. 질문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런데 키워드로 뽑아내면 더 내용에 충실한 질문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럼 마인드맵으로 들어가 볼게요. 만보기의 떡집에서 마인드맵은요, 만보기가 가족의 관계, 그리고 친구와의 관계가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고요. 만보기가 떡집을 가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거예요. 만보기의 가족들은 만보기에 대해서 너무 사랑이 끔찍했어요. 그래서 손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게 했죠. 이것이 나중에는 만보기의 행동에 큰 영향을 미쳤을 거라 생각해요. 두 번째는 친구 관계였어요. 만보기가 친구 사이에서는 욕쟁이, 심술쟁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죠. 두 번째, 말버릇에 대해서 생각해봤어요. 만보기는 나쁜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는 나쁜 말이 습관처럼 나오게 됐어요.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은 좋은 것이지만 너무 많이 하다 보면 효과도 있지만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것을 만보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생각했을 땐 떡집이 아주 중요한 사건으로 나타났는데요. 떡의 가격과 여러 종류의 떡은 만보기의 행동 변화에 큰 역할이 되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변화를 살펴보면 떡 먹기 전에는 욕쟁이, 심술쟁이 이런 별명을 얻었지만 떡을 먹은 후에는 이쁜 말 만보기, 웃는 만보기로 변했어요. 그 이후에는 분명히 만보기가 떡을 좋아하고 떡을 먹기 위해 떡의 가격표에 대한 미션을 수행하면서 바뀐 결과겠죠? 그 다음에 쑥떡쑥떡이라는 떡을 먹고 나서 만보기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역지사지로 생각해 본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정말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나쁜 말을 할 이유가 없겠죠? 이렇게 마인드맵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선생님이 생각하는 키워드를 한번 뽑아보았는데요. 꼭 키워드가 선생님처럼 하지 않아도 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 키워드를 뽑으면 돼요. 선생님은 첫 번째 말에 대해서 키워드를 뽑아봤고요. 그 다음에 사랑이라는 키워드를 뽑았습니다. 그 다음에
만보기가 습관처럼 나쁜 말을 하게 되었는데요. 버릇이라는 것도 키워드를 뽑아봤고요. 그 다음 떡이라는 키워드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떡을 먹고 변화되는 만보기의 모습에서 변화를 키워드로 뽑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만보기의 떡집을 읽고 느낀 점을 다른 친구는 어떻게 썼는지 살펴볼게요. 이 책은 만보기가 입에 나쁜 말 귀신이라도 붙은 것처럼 만보기 본인도 모르게 나쁜 말만 하게 되었다. 자신의 이름이 붙은 떡집을 보고 떡을 먹기 위해 떡의 가격인 아이들 웃음을 모으고 떡의 가격 조건을 수행하며 자신의 나쁜 말을 고쳐가는 내용이다. 책의 내용은 비교적 짧지만 학생들이 왜 바른 말을 써야 하는지 자연스럽게 알게 해주는 책인 것 같다. 이 책의 특징은 만보기가 왜 하필 떡을 먹으면서 스스로 변화하는지 떡의 의미를 생각하는 것이다. 만보기는 식욕이라는 본능으로 떡집에 들어갔고 떡을 먹으려고 아이들의 웃음을 모으려 한다. 그런데 작가는 수많은 음식 중에 왜 떡을 선택한 것인가? 내가 생각한 이유로는 떡은 오래전부터 내려온 전통 음식으로서 선조들의 지혜와 경험의 산물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만보기네 부모님은 나쁜 버릇을 고치기 위해 방방곳곳에 명의를 찾아다녔지만 결국 고치지 못한 만보기의 나쁜 습관은 떡이라는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선조들의 지혜가 경험이 들어있는 떡을 선택한 게 아닐까? 그리고 이 책을 읽고 이런 속담이 떠올랐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만보기의 친구들이 그전에는 욕쟁이 만보기라며 피하다가 만보기가 떡을 먹고 나서 이쁜 말을 하게 되니 친구들도 만보기에게 웃으면서 따뜻한 말을 하게 되었다. 또 한 가지, 만보기가 떡을 먹기 전엔 절대 고칠 수 없을 것 같았던 나쁜 말 습관도 떡을 먹기 위해 노력하는 만보기의 모습에서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는 속담이 생각났다. 그러면서 만보기가 이쁜 말로 친구들을 대하기 시작하니 친구들도 마음을 열고 만보기와 함께 어울릴 수 있게 되었다. 스펙타클한 이야기 내 갈등이나 반전은 없었지만 본능적인 식욕으로 떡이라는 맛있는 음식을 먹고 유쾌하게 변해가는 만보기의 모습이 재미있었다. 잘 들으셨나요? 그럼 이번에는 키워드를 가지고 질문을 만들어 볼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질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질문 만들기가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짧은 질문이라도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정말 질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지거든요. 질문을 하다 보면 어떤 호기심이 생기고 그것을 상상하다 보면 책이 더더 재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저는 키워드를 가지고 질문 만든 걸 살펴볼게요. 사랑이란 키워드였는데요. 가족들의 무조건적인 사랑은 만보기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사랑에도 무게가 있을까? 사랑은 항상 좋은 것일까? 사랑은 어떤 힘을 가지고 있을까?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번에는 버릇으로 질문을 만들어 볼게요. 만보기의 마음속의 말이 엉뚱하게 튀어나온 이유는 무엇일까? 만보기는 나쁜 말 습관을 왜 스스로 고치지 못했을까? 버릇은 왜 생기는 것일까? 좋은 습관을 만드는 것과 나쁜 습관을 만드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쉬울까? 습관과 버릇의 차이는 무엇일까? 이렇게 버릇을 가지고 질문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이 질문에 여러분들이 답을 하면서 생각해 본다면 왜 좋은 습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지 다시 알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떡이라는 키워드로 질문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만보기네 떡집에는 왜 떡집 주인이 없었던 걸까? 떡 가격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 만보기네 떡집은 왜 생겨났을까? 작가님은 많은 음식 중에 왜 떡집을 선택했을까? 나에게 제일 필요한 떡은 무엇일까? 만보기네 떡집에 보면 많은 떡들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필요한 떡은 무엇일까요? 재미있는 상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말이라는 키워드로 질문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말에도 온도가 있을까? 이쁜 말을 들으면 왜 기분이 좋아지는 걸까? 나쁜 말을 들으면 왜 기분이 나쁜 걸까? 나쁜 말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나쁜 말을 한 사람은 기분이 어떻게 변할까? 이렇게 키워드로 질문을 만들어 보았어요.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이 책을 읽으면서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까지 질문을 남기고 생각해 보면서 뜻깊은 책 읽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가 독서록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처음부터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방법들로 계속 연습하다 보면 정말 독서록 쓰기 너무 쉬워지겠죠? 그럼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독서록 쓰기로 다시 돌아올게요.